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네, 벌써 월요일장이 돌아왔습니다. 2월 중순 가까이 접어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제적인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계속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금리 인상의 속도까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성장주보다는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전략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1시간 동안 투자 전략들 다양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미국 증시 상황 함께 짚어보시죠. 네, 지난주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주간 기준으로도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은 다우존스 지수가 1.4% 떨어지면서 34,738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1.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4,400포인트를 터치한 모습이고 나스닥은 2.7% 더 크게 떨어지면서 13,79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2월 소비자 도매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비치 61.7로 큰 폭으로 둔화했고요. 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지난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섹터에서 정말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엑슨모빌이 2.5% 상승했고 쉐브론이 2.04% 오르면서 138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대본 에너지주 3.6%대 상승해서 거래에 마쳤고요. 또 나머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정말 대형 기술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애플이 2% 넘게 떨어지면서 168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4% 하락, 알파벳 A도 3.13% 떨어지면서 2,685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대형 기술주 좀 먼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3.5% 하락하면서 3,065달러 선까지 주가 내려갔고요.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는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860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239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 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인데요. 일단 언더아머는 예상을 웃돈 실적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우려와 하반기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17.51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익스피디아는 4분기 매출 예상 하회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장 후반대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7% 떨어지면서 19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진로는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직까지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진로가 12.6% 급등하면서 53.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에 빅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10% 이상 올라가면서 27선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이죠. 최근에 변동성 시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증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공포감이 커질수록 빅스 지수도 함께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또 국내에서도 변동성 지수가 계속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개장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WTI 같은 경우 93.9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크게 그려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 100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브렌트유도 보시죠. 네, 브렌트유는 벌써 95.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WTI와 함께 견고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큰 폭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 증시 지난주 마감 상황 함께 체크했고요. 오늘 간밤에 새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개장 전에 한번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에서는 러시아 침략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발빠르게 대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이 두 사람은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와 억지를 지속해서 추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대국 간의 이런 정치적인 상관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 좀 나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상황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지수 그리고 이슈까지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코너는 신승용의 작전, 고수익 작전 타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대표 그리고 신승용 경제학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오프닝이 좀 새로웠죠. 네네. 네, 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일단 먼저 상당 부분 의미심장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변화가 아닐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노력할 테니까 우리 대표님도 다양한 내용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이슈 살펴볼지 좀 여쭤볼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지난 주말 사실상 세계 시장 내, 세계 금융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은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그리고 이소연 앵커 앞서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 유가의 상승폭이 예전과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실질적으로 하루 만에 국제 유가가 4.7% 거의 5% 육박하는 급등 상황이 나타날 정도로 시장 상황, 우크라이나 양상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실물 경제가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 특히나 우리가 최근 들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바로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증권 시장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유가 3년 추이 화면을 나가고 있는데 WTI 기준입니다. 93.9달러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 이게 지금 3년간 국제 유가의 추이인데 지난 2년 전 코로나 상황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제 V자로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왜냐하면 그 코로나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경제가 침체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그에 따라서 원유 수급의 차질을 상당 부분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상당 부분 침체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죠. 그 부분이 차츰 경제의 재개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국제 유가의 이제 상승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이 이 긴장 상황이 국제 유가의 상승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 금융시장으로의 영향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실물 시장으로의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라는 부분은 안전자산은 대다수 미국 달러화랄지 아니면 미국 국채랄지 채권이랄지 증권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채권이나 이런 환율시장으로
돈이 쏠리게 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증권시장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서 이선영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보수적인 주가 행보와 공격적인 주가 행보 이걸 나누다 보면은 결국은 공격적인 주가 행보는 리스크가 높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기술주 중심의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반면에 보수적인 상황이라면은 배당이나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쪽에 시장에 관심이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인데 최근 들어서 뭐 빅시드 지수의 상승이랄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오히려 좀 줄어들게 되면서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게 되고 달러화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국제 유가의 상승 더불어 나타나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실물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결국은 인플레이션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따라서 에너지 수급으로의 영향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생기게 되고 이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바로 인플레이션으로의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의 불안이 생기게 되고 에너지 수급의 불안은 에너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바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게 되고 이 부분은 통화 긴축, 가뜩이나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통화 긴축의 속도를 높이게 되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최근 들어서 뭐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다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6일입니다. 내일 모레 러시아 침공 개시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 네.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 사실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행 제한 조치를 이미 내려놓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자국민들의 어떤 그 철수 권고 사항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자국 대사관의 직원에 대해서 철수 명령을 지금 내렸다라는 부분 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황은 시장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그 시장 주변 상황 결국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에너지원의 그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의 변동성 여기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가격과 네. 달러화의 가격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겠죠. 지난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상당 부분 좀 상회를 하면서 물가가 아직 안정 기조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아직 완전하게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7.5%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근데 이번 주 화요일이면 내일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발표를 예정해 두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의 발표를 지금 예정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 물론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공공물가의 상승은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는 공공물가의 상승, 전기료의 인상, 도시가스 가격의 인상 등 줄줄이 물가 인상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 어쨌든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쪽보다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상황의 어떤 그 변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그 주변 시장의 변화 특히나 국제 유가의 변동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면밀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사태가 글로벌 증시에 좀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일단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좀 부추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고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채권 금리에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좀 어떤 섹터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통화 긴축이라는 부분은 기정사실화. 그러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실물 시장이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실물 시장의 개선이 통화 긴축을 극복한다라면 이는 바로 소프트 랜딩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니 해도 이제 그 고용 지표 쪽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라는 부분. 특히나 고용 같은 경우 두 가지를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고용 불균형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과연 구인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구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인이 구직보다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남아 돈다. 거꾸로 지금 일할 사람을 기업들이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쪽. 구직난은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 구직난이 아닌 구인난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통 대란, 물류 대란, 공급망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러면 구직난은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전초 단계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면 구인난은 지금 현재 경기가 소비의 증가와 맞물리게 되면서 생산 활동이 지금 현재 소비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의 개선세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될, 더 우상향될 가능성이 높겠다. 또 하나,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그 해외 언론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어떤 그 구인난,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임금 인상이 상당 부분 빠르게,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나타났을까? 지난 이제 그 코로나 발발 당시, 코로나 발발 직후 미국에서의 어떤 그 언론에 회자된 부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 주택 가격의 하락이 상당 부분 나타났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직장과 가까운 쪽에 나의 주거지를 둘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리모트로 일을 하게 되면서 시골 지역의 주택을 상당 부분 사거나 이제 시골 쪽으로 주거를 이전을 해서 그 자라나는 그 가족의 어떤 그 건강 상황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밖에 없고 편안한 생활을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지금 현재 부메랑으로 다가와서 도해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할 사람을 이미 시골로 대다수 재택근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골로 떠나서 도해지에는 지금 일할 사람이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 임금 인상률을 따져보게 된다라면 지난달 5.7%의 임금 인상률. 이 부분이 임금 인상률이 그만큼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이 임금 인상률은 거꾸로 두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업들이 구인난에 사람을 못 구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임금 인상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어떤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보시면 지금 현재의 긴축 상황을 고용이나 임금 인상이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또 우리 신승용 대표님께서 히든 이슈로 지목을 해주신 이슈라고 합니다. 지금 월마트 그리고 미국의 대형 이 유통기업에서는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한해서 노마스크를 진행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백신에 대한 노마스크 정책에 대해서 어떤 네. 영향을 증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네. 앞서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고용 부분을 구인과 구직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구인난이다. 방금 제가 이제 그 히든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던 아마존과 월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직원들에 대한 노마스크 허용이라는 완화 부분. 이 부분은 결국은 그만큼 기업들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만큼 유통에 대해서 유통 대란이 온다라는 이야기,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거꾸로 반증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마스크를 허용하게 된 배경, 물론 확진자도 줄어들게 되고 백신 접종률도 늘어나게 돼서 나름 안정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CDC 같은 경우는 보건당국에서 CDC에서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여기에 공룡기업들이 이제 그 방역을 완화하다 보니까 다른 중소기업들도 이를 이제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경제 정상화, 리오프닝이 빠르게 진행되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이미 이제 생각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라는 점. 빅테크들의 인력난 가중 상황.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노마스크랑도 우리가 좀 연결을 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을 계속하고 있고 시간당 평균 임금 지금 5.7%의 인상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임금 인상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앞서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직원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일자리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고용 상황이 상당 부분 강력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인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평균 임금까지도 지금 현재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평균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추후 선제적으로 우리가 소비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의 가장 큰 고민거리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긴축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 긴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구인난이 됩니다. 구인난, 유통망 대란, 공급망 대란. 이 유통망 대란과 공급망 대란을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이로 인해서 공급이 딸리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부채질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팽창이 되어져 나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고용은 경기 개선에 대한 선행 지표입니다. 고용이 잘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과 투자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다시 고용을 확대시키는 그런 선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선행 지표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 긴축은 분명히 유동성에 있어서의 긴축은 나타나지만 이를 고용이 극복해 나가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고용이 극복해 나가는 그리고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율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그림. 이게 결국은 유동성 긴축을 극복하는 실적 장세에 대한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고용 개선
특히나 임금 인상률과 그 고용이 개선되는 부분 잘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오늘 시장 한번 연결고리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 내 핵심 화두 4가지 꼭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습니다. 유동성 긴축, 그리고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얼마만큼 크게 발휘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세 번째가 공급망 대란인데 이 부분은 구직난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오히려 구인난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고 마지막 4번째는 방역 완화 조치라는 부분,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이번 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리스크 부분도 리스크 부분이지만 플러스로 수면 위로 나타날 부분, 결국은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경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고용이 확대되어지고 임금이 인상되어지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나,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그 산업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산업군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런 어떤 그 힌트, 고용에서 나타나는 힌트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 나의 포트폴리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꾸려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윤여민의 작전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여의도 금융센터 윤여민 FP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고수익 작전 타임에 처음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앞으로 전략들 좀 자세하게 세워주실 수 있으시죠? 예,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전쟁 위기 고조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에 더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긴장감 때문에 증시가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일이 오는 16일이다, 이틀 뒤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좀 0.87%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가 좀 하나의 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말에도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둘러싼 좀 미국과 지금 러시아의 스탠스가 계속해서 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 직원에게 좀 철수 명령을 좀 내렸다고 나왔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에게 철수 지시가 내려진 다음에 이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좀 주말에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뭐 뚜렷한 해결책을 도출하지는 못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 11일이죠.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좀 외국인 투자 심리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좀 이번 주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16일 날 뭐 침공을 한다는 어떤 이러한 소문까지 좀 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이번 주 내에도 결국 이제 리스크 관련된 부분,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위기 상황 현재 짚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또 위드 코로나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유통업계에서는 노마스크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다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좀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제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말 내에도 확진자가 지금 뭐 동시간대 최대를 좀 기록하는 지금 안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이러한 좀 부분을 미리 좀 경험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마스크를 좀 벗는 위드 코로나로 지금 정책이 많이 재추진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지금 정책이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마스크를 벗는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패스 의무화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역시도 확진자의 어떤 자가 격리를 없앨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전환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오미크론의 이제 확진자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주 내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완화 방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좀 언론에서 발표가 됐고, 사실은 갑론을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좀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의료 체계의 좀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지금 현상을 좀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유럽의 어떤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소비 심리 개선으로 좀 이어지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좀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로 상당히 많이 거론됐었죠. 특히 뭐 항공이라든지 카지노, 그다음 여행 섹터가 조금씩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항공 쪽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뭐 카지노 쪽으로는 강원랜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결국 수급에 좀 변동이 좀 일어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과 카지노 여행 섹터가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시아나 항공과 강원랜드를 꼽아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저희가 주가 전망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아시아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서 엮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항공 관련된 쪽 좀 기업 인수와도 좀 합병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좀 러시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좀 별개로 조금은 좀 이슈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당히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를 통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강원랜드 같은 이제 좀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뭐 파라다이스랜드,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외국인의 좀 출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국인을 관련된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소비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종목 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장에 대한 출렁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급의 이동 현상을 봤을 때 이번 주 그래도 좀 바닥을 좀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코스피가 좀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지수가 지난주 내내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좀 꺾이는 추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의 향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사실 이제 이번 주 사실 이제 주시장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연준의 긴축 기조는 뭐 계속될 것 같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를 좀 둘러싼 긴장감으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에서는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일이 16일이라는 좀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뭐 16일이 디데이가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의 소비 심리도 개선되는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성장주 대비의 경기 민감 가치주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시장 환경도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다가 지난주에 좀 이런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로서 다시 한번 좀 출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2,800에서 2,850선까지는 여전히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지수가 좀 올라올 때마다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오히려 업종별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성장주 중에서도 많이 눌렸던 하지만 지금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좀 종목들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의 좀 섹터를 주목해 보시면서 사실은 지수보다는 종목 그리고 종목 중에서도 아웃퍼폼이 되지만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선발을 하면서 이번 주 좀 시장을 좀 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주연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에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일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이고요. 또 월요일, 화요일 방송되는 도너리 스탁에서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이 언급하셨던 종목들 리뷰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주현 전문위원과 바로 함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심기일전에서 또 월요일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개장 전에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금요일 미증시가 워낙에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을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도 몇 섹터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목 이야기 먼저 드리기 전에 잠시 글로벌 지수 우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미증시 뭐 금요일 날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졌고 그 이유는 전쟁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때문도 있지만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온 지표 중에 CPI라고 해서 이제 물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40년 만에 최고치 경신하는 굉장히 좀 급등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다시 한 번 더 내비쳤죠. 지금 2월 14일 그러니까 2월 한 중순쯤 됐어요. 남은 기간이 이제 뭐 한 14일 정도 뭐 주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6월 말쯤 해서 3월부터 시장이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는 그 이승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했는데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런 저점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그 박스권 흐름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역시나 저점을 깨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트렌드를 이어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길게 놓고 보면 팬데믹 2020년 이후에 지금 미증시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 추세를 요번에 이제 깨트린 상황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올라갈지 여부는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점 구간 지켜주는지 흐름 여부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금의 이동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기술적으로 일단 지금 추세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계속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역시 큰 흐름상에서 아직 시장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지수를 우리가 보면 뭐 닥스 같은 경우 이제 독일 지수죠. 독일 지수도 지금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항대를 뭐 시원하게 돌파해낸다든지 그런 흐름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추세적인 저항 라인에 좀 갇혀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 지수들 대부분이 뭐 미국 지수를 뭐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만약 이런 저항 자리들을 또 뚫어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뚫어낼 때까지는 일단 관망하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저점 매수를 노리더라도 좀 더 흐름을 지켜보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뭐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 지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좀 공방이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런 구간 이후에는 이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보면 앞에 뭐 이런 구간에도 그러니까 이제 파동의 저점 구간에서 이런 흐름들이 자주 만들어지는데 그런 구간들을 또 잘 지켜줘요. 보시는 것처럼 S&P 500인데 이때도 한번 지켜줬었고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또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뭐 금요일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선물이 조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는 그림 만들어진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제 생각에 크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일단 방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련주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렇게 이제 좀 해보시고 나머지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기업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날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들은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지금 내가 최저점 발바닥 각질에서 잡아야지라고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할로 이렇게 내려올 때 시장 내려올 때 그런 좋은 종목이 있다라면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너무 급하게 비중을 갖다가 담아두지 말자. 현금 비중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최대한 아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이어줄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전일 이제 상승 상위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시장과 좀 부합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금요일날 미증시가 이제 그 금리 인상 우려감, 그 다음에 전쟁 가능성 때문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수혜주들은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금요일 날에 좀 강하게 올랐던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 돌파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관련주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KB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금융지주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금융지주는 이제 블록데일이 있었나 보네요.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크게 생겼는데 저런 이벤트가 있는 것들 빼고 그냥 무난하게 지금 상승 추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오늘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본다든지 하는 게 여전히 유효하겠다. 상상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축은행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을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이제 침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럽과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을 한번 잠그면서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요런 그 에너지 관련주들, 그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이 전쟁 이슈와 맞물려가지고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최근에 이제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좀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석유, 그리고 GSE, 그리고 흥부석유는 별 그렇게 시세 없긴 하지만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흥부석유까지 이제 이렇게 좀 같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가가 지금 94달러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지난번에 이제 90달러 막 돌파했을 때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한 92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를 살짝 피크로 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94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가 관련해서는 지금 150달러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항 자리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100달러 정도가 딱 이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가 전체 유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 30% 글로벌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한 30%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쟁으로 될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에요. 한 번씩 이제 이슈가 됐고 또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지속 반복될 경우에는 좀 식상한 재료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앞다리가 이제 달라진다든지 전고점이라든지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부분에서 좀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GSE라든지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한국석유 이렇게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한국석유를 대장주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어 왔는데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보면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아니면 GSE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강하다라는 느낌은 또 안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세 종목을 두고 어떤 종목이 선도적으로 치고 가느냐, 그리고 눈치를 보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봉상의 흐름들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특정 종목이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 따라가고 하는 흐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대장주가 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 분명하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석유 차트가 저는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치고 올라간다라면 더 잘 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건 제 생각인 거고, 오늘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 테마를 하나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어저께 이제 상한가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미래생명자원인데, 이게 식량난 관련된, 그러니까 사료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또 했어요. 그래서 식량난 관련주 테마들이 지금 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량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생명자원도 있고 좀 상당히 큰 테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은 그렇게 대단하게 크게 테마가 형성됐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팜스토리가 이제 2등주였고요.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 이렇게 해서 3등주, 그러니까 팜스토리나 이지바이오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움직이는 게 보면 식량 관련돼서 미래생명자원처럼 이제 이런 사료 관련주들 당연히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사료주들 같은 경우는 금액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농심이라든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식품 관련주들도 영향을 충분히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상승 흐름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급등락은 좀 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같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려놓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료품 관련주들까지 이 전쟁 관련 이슈와 그리고 뭐 지금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큰 폭으로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개파락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개파락을 해서 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갭이 뭐 20% 30% 떠서 너무 크게 상승한다라면 이 추격 매수하기는 분명히 힘들 거지만 한 2~3% 정도 상승해서 출발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고 내려가고 하락하는데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뭐 비중 너무 크게 자신이 없다라면 하지 마시고 뭐 소액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 여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그 위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은 내려가고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주식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예상되지만 오늘 분명히 배울 게 많은 그런 장들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또 조정 이후에는 또 상승이 분명 또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소액으로 그런 강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조금씩 모아간다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셔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전에 살펴볼 종목들 챙겨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